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마음속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저자님은 20년 출판 기획을 전문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엔터스 코리아의 양원근 대표입니다. 출판 기획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 한 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책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2장. 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 3장. 베스트셀러의 5가지 조건. 4장. 기획부터 출판까지 책 쓰기에 필요한 16가지 과정입니다.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칙 1. 독자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책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한다.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를 산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는 제목과 타이밍이 기막히게 들어맞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를 읽은 후 실제로 이 부분에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이 중국 주식에 투자한 사례도 있다. 바로 내 이야기이다. 나는 지금껏 사업을 해오면서 한 번도 주식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설득당했다. 일단 제목에서 내 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꼈으니 손이 안 갈 수 없었고 정독을 한 후에는 결국 주식을 샀다. 법칙 2. 지금이 기회임을 강조하고 중요한 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이는 시간 제한, 수량 제한으로 마음을 흔들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긴급성에 매우 약하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라고 판단하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오늘만 특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왠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마케팅 전략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제목이 사람의 심리를 뒤흔들까? 아래의 제목을 보자.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30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아마 익숙한 제목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는 아침형 인간으로 100만 부를 팔면서 자기 개발서 돌풍을 일으킨 한 출판사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내지 못해 고전하다가 다시 대박을 터뜨려 화제가 되었던 책이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도 3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실제로 20대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었던 책이다. 왠지
이 책에 있는 것들을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같지 않은가? 법칙 3.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게 만들거나 왜? 라는 질문이 들게 해야 한다. 이는 곧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주는 제목 혹은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담으라는 의미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니던가. 책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나는 매월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번다 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 있으면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까? 독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제목들이 꽤 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은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 역설적인 제목으로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폈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0일. 이 책은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제목에서 호기심을 끌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쳐야 미친다. 이 책은 저자의 인지도도 영향을 미쳤지만 역설적인 제목 또한 큰 몫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법칙 4. 설마 그게 가능해? 하는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제목을 통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랄 만한 거짓말을 한번 해보자.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하면 독자들이 믿는다. 또한 꼭 믿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펼쳐보게 되어 있다. 그 좋은 예로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제목만으로 짜증스럽지만 일단 호기심이 발동한다. 이 사람 대체 누구야?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제목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역시 제목이 고객의 니즈를 건드린다.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되어 돌풍을 일으켰던 이 책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사람들이 어지간히 세금을 안 내고 싶은가 보다 할 정도인데 지금은 사업하는 이들의 필독서처럼 인식되고 있다.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참 매력적인 제목이다. 이 책의 가제는 하이엔드로 돌파하라 였는데 제목을 바꿔 베스트셀러가 된 셈이다. 법칙 5. 왜 읽어야 하는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제목을 통해 명쾌한 이유로 독자를 설득해서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의 경우 사회적 부조리가 만연하던 때 출간되었다. 책이 나오자마자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국내 지식인들은 대부분 이 책을 붙들고 읽어 나갔다. 훗날 어떤 사람은 책이 참 좋더라고요. 잠이 참 잘 오더라고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내용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고 출판사 편집자들조차 어려워 혀를 내둘렀다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책임에도 많이 팔렸던 이유는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목의 힘이다. 이처럼 읽기의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제목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과학 100가지 등등. 법칙 6. 독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변해주는 표현을 한다. 이 항목은 요즘 트렌드를 잘 말해준다. 결국 독자가 공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단어를 찾아 그것을 제목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평소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누군가 대신해서 끄집어내주기를 원하거나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대리만족을 주어야 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혼자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현명한 이기주의. 당신도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이 요즘 유행하는 것도 이런 추세에 따른 것이겠다. 특히 혼자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표지까지 바꿔 특별판으로 나왔을 만큼 독자들에게 잘 어필되었다. 제목에서 이미 이런 주제로 상처를 받았던 독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준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은 특별한 이력이 없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써내어 인기를 끌었는데 제목에서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 독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6가지 법칙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의 책 제목을 뽑아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릴지도 모른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읽어보는 그 모든 과정에서 메모를 해가며 좋은 제목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제목을 지을 때 가급적 피해야 하는 금기사항 2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때때로 그런 위협적인 문장이 적당한 충격요법이 되어 반등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가급적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기 원한다. 제목을 통해 이 책에서 내가 어떤 희망과 용기, 위로와 공감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 단, 역설적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표현은 제외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처럼 말이다. 둘째,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자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소한 것과 어려운 것에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중학생이 알 정도의 수준이거나 자주 쓰는 외래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면 괜찮다. 예를 들면 사피엔스 같은 경우 이미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였고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필독서라며 찬사를 던졌고 한국 언론 매체들이 엄청나게 노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전략 상품으로 선정해서 작정하고 광고비를 쏟아붓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외래어를 제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넛지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외래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서 기획한 책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도 처음엔 이 제목이 아니었다. 출판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데
편집자가 리북이라고 제목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극구 반대했다. 이 말의 뜻을 한 번에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의 흥미를 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로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사실 이 제목 앞에 잔인한 자본주의라는 부제를 넣고 싶었는데 출판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아직도 그게 살짝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늘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 쓰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는 잘 정리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면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